네, 3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장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에는 영양 표시 제도, 영양 표시 방법, 영양소 밀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양 표시 제도의 의미와 영양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영양소 밀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양 표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양 표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식품 종류를 보면 장기 보존 식품, 주로 레토르트 식품이죠.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뭐 등등등등, 샌드위치, 뭐 장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 식품이 되겠고요. 그 외의 식품은 영양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표시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양 성분 표를 표시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영양 강조 표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양 성분표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 그게 뭐 좋은 성분이 됐든 안 좋은 성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표기를 해야 되고, 특히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분들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되겠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또 표시를 해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만 표시하느냐? 그건 아니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얼마큼 들어있는지 표시를 합니다. 또 영양 강조 표시가 있는데요. 영양 강조 표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조 업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제조 업체 이 측면에서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게 자기네들 제품을 홍보하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유에 저지방 그리고 칼슘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이 우유는 일반 우유하고 달리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에 좋구나, 또 칼슘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 표시 대상 식품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이와 같이 이제 총 11가지인가요? 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보존 식품, 그 중에서 이제 레토르트 식품. 레토르트라고 하는 것은 포장 용기의 일종인데 상당히 견고해서 121도씨에서 멸균을 하더라도, 통조림 멸균하듯이 멸균을 하더라도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포장재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그 포장재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장기간 보존해야 되는 어떤 특성한 음료라든지 중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과자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수, 특수용도식품, 어육 가공 중 어육 소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즉석식품 가운데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다 영양 표시를 의무적으로 영양 표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량을 표시를 해야 되고 탄수화물 중에서 당류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당류가 많이 들어있으면 당뇨 환자들한테는 안 좋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섭취하는 것과 모르고 섭취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당류에 민감한 소비자층을 위해서 반드시 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단백질 표기하고 지방 중에서도 특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해야 되고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 나트륨은 고혈압 환자한테 안 좋죠. 그래서 역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련된 영양 성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표는 일회 제공량을 일회 제공 기준량을 제시한 표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식품별로 일회 제공량당 뭐 나트륨이 얼마, 뭐 콜레스테롤이 얼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 제공량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1g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 100g당 1g인지 아니면은 30g당 1g이 들어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1kg당 이렇게 들어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회 제공량 제공 기준량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과자류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대체적으로 일회 제공 기준량이 30g입니다. 그래서 30g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성분이 얼마큼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빵류나 떡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 기준량이 여기 나와 있듯이 100g 또 150g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초콜릿류 같은 경우는 일회 제공량이 30g으로 되어 있습니다. 잼류는 20g. 뭐 또 여기 그 엿 종류는 뭐 30g 또는 3g 이런 식으로 일회 제공 기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 성분 표시 그 도안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일회 제공 기준량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그 박스 안에는 이 포장지 안에는 총 몇 회 제공량이 포함되어 있다. 그람 수로는 뭐 몇 g이다. 이거를 이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이제 제시해야 될 영양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가 있는데 열량 몇 칼로리가 들어있다. 1회 제공량당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죠. 탄수화물 얼마, 뭐 그 중에서 당류 얼마, 단백질 얼마, 지방 얼마, 지방 중에서도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이런 것들이 얼마큼 들어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과연 몇 그램 들어있는데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러면은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퍼센트 영양 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보통 하루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열량이 아니고 여기 탄수화물이 하루에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거의 몇 퍼센트를 제공한다. 이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자에 이런 그 영양 표시, 영양 성분 표시 도안이 있는데 뭐 100g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 150%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될 거에 50%가 초과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퍼센트 영양 기준치도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회 표시 도안은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일일 성분 기준치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준치를 정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일일 기준치를 330g으로 하자. 식이섬유는 25g, 단백질은 55g, 지방은 51g, 포화지방은 15g, 콜레스테롤은 300mg, 나트륨 2000, 칼륨은 3500, 비타민 A는 700마이크로그램, 비타민 C는 100mg. 이런 식으로 이제 정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영양 권장량 또는 평균 섭취량, 평균 필요량, 충분 섭취량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물론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직접적으로 그 수치를 여기에 가져온 건 아니고 보통 그 일반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이런 영양소들을 얼만큼 섭취를 하느냐 일일 기준치를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몇 퍼센트가 이 식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내가 포화지방을 하루에 15g 정도가 기준치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구나.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소 강조 표시인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이 소비자들한테 건강하다, 좋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열량 식품이다 또는 무열량 식품이다, 저지방 식품이다, 무지방 식품이다, 또 저포화지방 식품이다, 무포화지방 식품입니다. 또는 트랜스 지방이 낮은 식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 저 트랜스 지방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식품 100g당 0.5mg 이하일 때 이걸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우유가 저지방 우유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그 우유 100cc당 0.75g 미만의 포화지방이 들어있어야 되고 열량의 10% 미만일 때 이제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포화지방이 없다, 무포화지방 우유다 이렇게 쓰려면은 100cc당 0.1mg 미만일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도 저콜레스테롤 식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은 100g당 20mg 미만 또는 100cc당 10mg 미만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mg 이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이 정도로 낮아야 되고 포화지방도 이 정도로 또 낮아야 되고 그랬을 때 저콜레스테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무콜레스테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이 식품에는 일단 콜레스테롤이 100g당 5mg 미만으로 들어있어야 됩니다. 또 우유 같은 액상식품 같은 경우도 5mg 미만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어야 되고 또 포화지방도 1.5g 미만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또는 액상식품 같은 경우는 100cc당 0.75g 미만이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양소 밀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밀도라는 것은 어떤 식품이 이게 좋은 식품이냐 아니면 좀 안 좋은 식품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통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식품이 열량은 굉장히 높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 함량은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것은 영양소 밀도가 낮은 식품이고요. 어떤 식품이 열량은 적당히 있으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을 때
이것은 영양소 밀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콜라가 있고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보면은 이 에너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 칼슘 이런 것들이 골고루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영양소 밀도가 높은 식품이다. 좋은 식품이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이제 영양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콜라 같은 경우는 이건 칼로리만 있어요. 이 속에 뭐 특별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설탕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뭐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 무기질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empty 칼로리라 그래가지고 또는 뭐 심한 경우는 정크 푸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영양소 밀도가 낮은 거죠. 에너지만 있고 다른 그 영양소 성분들은 낮은 경우 우리가 영양소 밀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소 밀도가 높죠. 모든 비타민들이 골고루 들어 있고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고 열량은 적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유와 마찬가지로 영양소 밀도가 높은 식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양 표시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더 영양소 밀도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